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리터러시 이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상 속 AI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자시에는 나를 아는 AI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내게 친절한 AI가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 AI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를 잘 아는 AI, 내게 친절한 AI들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AI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AI 추천 알고리즘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영화를 보거나 옷을 사거나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 어떤 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AI 스피커, 여러분 AI 스피커 많이 쓰시죠? 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지니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부릅니다. 클로바 뭐 어떤 그 라면 레시피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 도대체 저 스피커가 왜 내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답을 할까? 오늘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과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AI가 제일 잘 활용되는 것이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죠. 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될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AI 내비게이션, AI 자율주행 자동차, AI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이제 언어 통일 시대가 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AI 번역기의 활용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나를 잘 알고 있는 AI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친구? 그래요. 그런데, 어쩌면 요즘 세상에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쩌면 스마트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분의 이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갔던 곳, 그 다음에 한번 먹었던 거, 한번 보았던 거에 대한 이력이 다 남아있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24시간 관심을 가져주고 보고 있는 게 뭘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 안에 여러 그런 그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나를 잘 알고 있는 AI, 바로 취향을 알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AI입니다. 그래서 추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옷을 하나 검색을 했어요. 요즘 뭐가 좋을까? 후드티를 하나 구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후드티를 하나를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웹 브라우저를 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후드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광고에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영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OTT, 넷플릭스에 여러분이 SF 영화를 봤다. 그러면, 거기 순위나 아니면 추천 영화에 SF 영화가 나옵니다. 그쵸?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동작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까요? 알아봅시다. 자, 추천 알고리즘은요, 사용자의 과거 행동, 그 다음 선호도, 그리고 다른 유사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콘텐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시스템이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는 AI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이제는 뭐 이거죠. 초능력? 내가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AI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그 알고리즘은 바로 전자상거래 쇼핑 플랫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배달하는 거. 예를 들어 쿠팡. 그러면 뭔가 하나 했으면 그런데 계속 추천해 줍니다. OTT. 영화 가장 많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를 봤어요. 어떤 장르물을 한번 보면 그와 유사한 거를 계속 노출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끔이죠. 얘가 어떻게 나를 알아?
물론 처음 OTT를 사용을 할 때, 가입할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먼저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나 봤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는 거죠. 오, 이 사람이 보소. 이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네. 그래요. 추천을 마구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올렸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추천해 줍니다. 그쵸? 그 다음 콘텐츠나 뉴스 서비스. 자, 이게 바로 문제이죠. 뉴스입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잘 알아요? 뉴스 봅니다. 그쵸? 그런데 그 뉴스를 요즘에는 뭐 TV를 통해 보기보다는 전부 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죠?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인터넷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오, 이 사람 보게나 이 사람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군 하고 계속 그런 주제를 가진 영상을 계속 추천하게 됩니다. 계속 뜨게 되죠. 그쵸? 이게 바로 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버블에 갇혀버립니다. 바로 거품에 갇혀버리죠. 이제 이런 정보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닌 시대가 온 겁니다. AI가 나를 알아요. 너무 나를 잘 알아. 그래서 나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서비스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AI 활용의 문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지적 능력은 점점 퇴화됩니다. 내가 생각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뉴스도 갖다 줘요. 뭘 좋아하는지 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구직 플랫폼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취사 선택한다기보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일단 한번 내가 표현을 하면 알아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행, 숙박, 예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 내가 예를 들어 휴양지 쪽으로 한번 알아봤다.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휴양지에 요즘 그 가격이 저렴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리스트가 쫙 제공됩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AI 기반으로 한 바로 추천 시스템이 동작되어서 그렇습니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원리를 좀 알아볼까요? AI 추천 알고리즘 유형입니다. 먼저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 필터링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추천이 있습니다. AI 추천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콘텐츠, 무엇을 했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업, 어떻게 협업을 할까? 볼게요. 협업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협업은 반드시 나 이외에 누군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는요, 두 개를 섞은 거죠. 절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천해 줍니다. AI 리터러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AI 기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기술을 알아야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AI 추천 알고리즘의 유형은 첫 번째 콘텐츠 기반 필터링입니다. 콘텐츠 기반은 말 그대로 콘텐츠죠. 아이템, 어떤 영화, 어떤 음악 이런 아이템 자체 속성입니다. 장르나 배우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에게 선호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것을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추천해 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가 쿨 셔츠를 하나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검색한 쿨 셔츠는 하얀색의 셔츠예요. 그러면 AI는 색깔이 다른 뭐 조금 유형이 다르거나 한 그런 셔츠를 마구마구 추천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아이템이죠. 어떤 아이템이냐?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 반팔이냐 긴팔이냐입니다. 민문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프린티드 된 거 프린팅된 셔츠냐 이런 아이템을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유사한 것을
추천해 주죠. 그래서 아이템의 속성, 영화 같으면 장르, 키워드, 어떤 배우의 배우의 예를 들어서 뭐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내가 몇 편 봤다. 그러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쭉 추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어떤 장르, 뭐 스릴러, 범죄, 이런 장르에 따라서 추천을 해줍니다. 넷플릭스죠. 그쵸? 그래서 내가 로맨스 영화를 많이 봤다면, SF 영화를 많이 봤다면, 비슷한 장르, 속성을 살펴보고, 영화를 추천하는 거죠. 쇼핑몰, 구두를 많이 봤어요. 그럼 구두를 많이 본 고객에게는 비슷한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콘텐츠 기반 필터링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내가 사용자가, 유저가 읽었어요. 그 데이터, 예를 들어 뉴스를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유사한 기사 내용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 유사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또 추천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천해주는데요. 원리는 아이템을 분석을 하는데 영화를 듭시다. 그럼 영화의 줄거리, 장르, 감독, 배우, 음악, 아티스트의 장르 등을 AI가 분석합니다. 분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그러면 SF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매트릭스의 장르, 그 다음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그 다음에 뭐 어떤 가상현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쵸?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아이템 키워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거죠. 이걸 이제 특징 벡터라고 하는데요. 아이템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가 선호한 아이템들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관심사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김현숙은 예를 들어서 어떤 SF를 좋아하는데 그 SF 장르 중에서도 우주 관련 영화를 좋아하네. 그리고 어떤 감독을 좋아하네.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관심사 프로필. 그래서 그 다음에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합니다. 사용자의 프로필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아이템. 매트릭스를 좋아했다면 매트릭스와 관련된 그런 시리즈를 추천하겠죠. 일단 SF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상현실에 관한 영화를 봤어. 그럼 아바타, 가상현실 또는 뭐예요? 레디 플레이 원와 같은 이런 가상현실 영화를 쭉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아이템 분석을 통해서 유사도를 추출하고 유사 벡터를 추천을 해서 특성 벡터를 추출해서 그와 비슷한 거를 추천해 주는 거죠. 자, 이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또 뭐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은 뭐냐? 콜드 스타트 문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이 새로 시작되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는 성능을 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콜드 스타트입니다. 차가워? 스타트 안 해도 추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뭐 오픈되자마자 어떤 사람이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진 특성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비 이력이 없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신규 사용자에게도 아이템 자체 정보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 내가 옷을 검색했어요. 그러면 옷을 검색했기 때문에 옷을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화, 사용자의 명확한 취향이 기반함으로써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약간의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한계는 제한된 추천 범위입니다. 기존의 아이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나 유형의 콘텐츠는 조금 추천하기 어렵죠. 내가 예를 들어 SF를 갖다가 자주 보고 했으면 SF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걸 관심에 있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장르나 유형의 콘텐츠를 조금 추천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기능 의존성입니다. 아이템의 속성이 사용자의 선호를 잘 포착하지 못하면 추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사실은 뭐 잘 포착을 못한다면 그 기능,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 옷을 선호했는데 이것저것 어떤 특성이 별로 없어? 그러면 조금 추천에 대한 그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입니다.